자, 3부 개장 시황으로 이어갑니다. 자, 경제 배우는 유튜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사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제 장 출발까지 18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가장 첫 번째부터 볼 것 무엇일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PC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온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의외로 나스닥 선물이나 선물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유가와 그 10년물 채권에 영향을 좀 크게 주는 모습이 나와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3.822%의 10년물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이 소식에 지금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지표 중에서는 소비량의 증가, 한마디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했는가 전달에 비해서라는 부분에서 0.8%가량 증가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PC 인플레이션은 한 달 기준으로 0.4%, 1년 기준으로 4.4%가 나오면서 각각 예상치보다 0.1%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어 PC는 한 달 기준 0.4%, 1년 기준으로 4.7%가 나와서 예상치보다 역시 0.1%가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한 지표에서는 자동차 구매 및 의약품의 구매 증가가 가장 많이 나와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와 보험, 의료 서비스가 의외로 3개월 동안 0.3% 증가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이번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좋지 못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은 좀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줄어든 거겠죠? 물가에 대한 민감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지금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가지고 특히 어제 제가 좀 재미나고 보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어닝이 조금 잘 나온 수준인데 오늘 주가가 거의 한 20%가량 폭등하기도 했어가지고요.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물가보다는 아무래도 CPI 관련한 부분에서도 뭐 이미 다 이야기가 있었고 채권 시장이나 또 오일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반응하긴 했지만 의외로 주식 시장 쪽에서는 이런 뉴스보다는 AI 쪽과 부채 한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부채 한도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말을 공화당 쪽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부채 한도 관련해서 앞으로 2년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내려놓고 2년간 우리가 쓰는 버젯을 줄이겠다. 캡을 정해놓고 제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몇몇 군데에서는 방위군이란지 방위군에 대한 투자 같은 데서는 민주당 쪽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양쪽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해주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요. 다음 뉴스는 뭐를 볼까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나올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에 터키에서 대통령 마지막 투표가 있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나토에 과연 스웨덴이 조인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네. 러시아 쪽의 분위기가 가는가? 아니면 또 나토 쪽, 미국 쪽으로 분위기가 오는가? 또 충분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투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죠? 좋지 않죠. 아무래도 에르도안 대통령 자체가 친러시아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 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네. 중국 쪽의 외교관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도 왔었고 지금 유럽 쪽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중재를 하자. 이제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뭐 EU든 뭐 유엔이든 중국 쪽에 이것 좀 중재 좀 해달라. 러시아 쪽에 어떻게든 압박 좀 해달라라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중국 쪽에서 뭐 어떻게 이번에 EU에 가서 좀 대답을 좀 내놨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슬슬 종전 뭐 전쟁 중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놓은 대답이 그 대신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은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중국을 다른 뭐 지금 리스크를 줄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에 워싱턴이란 곳에 대안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떻냐라고 외교관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EU 쪽에서 지금 굉장히 냉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EU 쪽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라는 발표가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통은 계속 되겠네요. 이야기 톤 들어보니까 뭐 받아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진통은 좀 계속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진짜 연임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게 될지 우리는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 사우디는 마치 감산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뒤통수 때렸네요. 네, 사실 저도 이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 감이 좀 잘 안 잡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일단은 오늘 미국의 소비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오일 가격이 올랐지만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일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도 다뤄드리긴 했지만 사우디 쪽에서 이제 오일 가격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어요. 투자자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가격을 떨어뜨리지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산에 대한 경고를 내놨었는데 재미난 건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감산할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적정 가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오펙 내부에서도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많은 양의 숏 포지션들이 오펙 플러스 미팅 이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실질적으로 오펙 미팅이 끝난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 오펙 쪽 내부에서의 공식적인 발언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니콜라가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니콜라 예전에 제2의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공매도를 맞고 엄청난 가격 하락이 있었던 시총 300억에서 4.3억 달러로 줄어드는 니콜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거래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덕분에 나스닥에서 최저 거래 가격 기준인 1달러를 지키지 못해가지고요. 상장 폐지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요거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주식을 이제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이제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하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1달러 이상으로 유지만 하게 해주면은 사실 상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장 폐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로즈타운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로즈타운이 1달러 밑으로 계속 주가가 한 30일 이상 유지가 되니까 나스닥 시장에서 너희 계속 주가가 1달러 미치면 상장 폐지시켜버릴 거야 라고 했었고 0.29달러인가? 그거를 15대 1로 주식 병합을 해서 지금 한 4달러 정도로 그때 만들어 놨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또 계속 빠지지. 결국 지금 3달러대다 보니까 이게 병합은 그냥 잠깐 연명하는 정도로밖에 안 보여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겠죠? 사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지금 회사 자체가 뭐 현재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예전에 했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1달러 밑에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아, 네. 이제 똑같은 이유로 네네. 1달러 밑으로 이제 라스라는 주식이었는데 이제 1달러 밑으로 거래가 되다가 주식 병합을 하고 나서도 네. 또다시 1달러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당장에 니콜라의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도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언제 한번 그 이사회에서 주식 병합을 허락해달라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 주식 병합하는 거면 큰일 난 거잖아요.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뭐 다행인 거는 나중에 주식 병합을 할 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빨리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통과시켜 놓는다 이런 컨셉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도 되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 종목이 좀 있어갖고 어쨌든 지금 니콜라는 확실히 상장 폐지 위기에 좀 처하긴 했는데 병합을 하게 되면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 로즈타운도 병합을 했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워낙 일론 머스크는 또 이런 걸 하네요. 뉴럴링크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것에 대해서 FDA 임상 허가를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동물 실험을 통과한 이후에도 이번에 FDA를 통해서 인간 뇌에 칩 이식을 허락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뉴럴링크가 목표로 하는 뭐 기억력의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수준의 칩 심기는 아니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몸에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위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의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관련한 FDA가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전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테슬라의 호재거리가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 이제 포드 쪽과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2024년, 2025년부터는 쓸 수 있게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한테는 최근에 AI 쪽 관련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포드가 더 많이 오르는 걸까요? 일단은 포드 전차 자체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런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또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 귀족분 한 분 계시죠. 리처드 브랜슨 경. 자, 버진 오빗은 이제 파산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버진 갤럭틱은 유인 우주선 비행을 했네요, 다시. 네, 맞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손님을 받아들여서 유인 우주선 사업을 시행을 할 거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전에 마지막 시험 비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번에 나왔던 어제 기준으로 이제 발사에 성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주 궤도에 순간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주 여행에 아주 청신호를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그렇게 좋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따가 좀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주목도가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버진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파산한 회사도 있고 이제 자금 부족에 대한 압박도 있고 여러 뉴스가 돌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 자체는 좋은 뉴스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진 갤럭틱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의 거래 주가 한번 PD님 보여주시겠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어제도 안 좋았었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8% 넘게 빠졌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 2.47% 정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주 여행을 아무도 못할 때는 버진 갤럭틱도 상당한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보통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는 거의 한 달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비행기랍니다. 로켓 쏘아 올리고 있죠. 위성 계속 쏘아 올리고 있죠. 그리고 블루오리진도 유인 우주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버진 갤럭틱이 이걸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반응은 좀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내 돈 내놔라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뭘까요? 일단 최근에 뉴스들 나오고 있는 것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주들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들만 듣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헤드라인, 오늘자로 나온 뉴스, 어제자로 나온 뉴스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월그린에서 오늘자로 발표를 한 게 10% 가까이 온 일자리를 이제 삭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들의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 인수를 한 이후에 1000명의 직원들에게 일단 너희들은 잘릴 거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뱅크 아메리카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마이클 하틀리의 얘기를
전해드리긴 했었지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9명의 롱이 있고 1명의 숏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나스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못 오르거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좀 이따가 뭐 코스코의 어닝이나 다른 것들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코스코의 어닝도 실질적으로 잘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 지금 현재 자산들이 이제 플랫으로 이제 좀 평평하게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스팀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최근에 보시면 AI 섹터만 오르고 나머지는 사실 좋지 않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를 오늘은 간단하게 블룸버그에 나온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아직도 긴축은 진행 중이고요. 사실 오늘자 PC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10년물 금리가 올랐고 전체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조금은 올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8대2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5대5 정도가 됐어요. 이제 금리 동결을 생각하는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하고 이제 페드와치 툴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리 동결의 확률을 볼 수 있는 계산식을 갖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5대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코스트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일단 코스코 같은 경우는 EPS와 매출 양쪽 다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EPS 쪽에서 예상치를 거의 10%가량 미스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원래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재미난 리포트를 발표한 이후에 떨어진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해서 어닝콜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코스코에서 EPS가 저렇게 크게 미스한 거는 사실 원래는 예상치보다 높았어야 되는데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여러모로 수송하는 거에 해상 수송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코스코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선박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일회성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EPS적으로 약 0.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제외를 한다면 다음 쿼터 때부터는 아마 정상치를 회복할 것 같다라는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사실 마이너스 2%에서 0.2% 하락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마벨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이 소폭 잘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장외 거래 시간에서 17%가량 상승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EPS와 매출 아주 소폭 1%가량에서 오르는 원래 매출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있는 AI와 반도체 섹터의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잠시 후에 제가 장 출발하면 마벨 테크놀로지가 초반 분위기가 어떤지 다시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그 뭐 발표될 실적 가운데 봐야 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발표가 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빅라시다든지 가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예전만큼 커다랗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기업인데 이 메이투안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중국 내 수요에 관해서 조금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주문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몇 분들의 아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개장됩니다. 개장되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장 초반 분위기를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선물 시장은요, 3대 지수 모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 유사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합의가,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 합의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결론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자, 조금 전에 30분이 됐습니다. 한번 장 초반 어떤 분위기인지 바로 보도록 하죠. 세로 고침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모든 지수가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요. 지금 지수 다 들어왔네요. 자, 3대 지수 다 들어왔습니다.
나스닥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0.25% 상승, 그리고 다우지수 0.14% 상승, S&P 500 지수 0.2% 상승. 지금까지 특히 어제의 모습은 일단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그런데 AI는 워낙 잘 가니까 나스닥 지수는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줄어들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함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종목별로 히트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면, 일단 엔비디아는 어제 너무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은 0.5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신 브로드컴 3.7% 오르고 있죠. 그리고 AMD 여전히 강합니다. 어제도 강했었는데 AMD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AMD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경쟁자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월가에서도 꽤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그리고 AI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로 AMD가 꼽히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거는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유사남도 말씀해 주셨던 마블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블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하이퍼스케일 네트워크 이런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 한번 돌리려고 하면 이게 수많은 데이터 센터의 그것들을 다 연결해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GPU로 돌릴 수 없으니까 그 연결하는 네트워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블 테크놀로지 역시 AI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적이 나온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면서 23%, 시간의 거래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23%, 24% 급등하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전기가 많이 들면 이 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반도체도 또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고, 이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어제 일단 급등했죠. 오늘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만들면 누가 필요하냐? TSMC겠죠. TSMC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TSMC 오늘 급등까지는 아닙니다만 오늘도 0.5%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반에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제가 오늘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JP모건입니다. JP모건 오늘 0.1% 올라가고 있잖아요. JP모건이 어떤 뉴스를 내놨냐면은 챗GPT와 유사한 투자용 인공지능 툴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툴의 이름은 인덱스 GPT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AI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AI 챗봇 소프트웨어 인덱스 GPT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0.2%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물론 JP모건이 AI 때문에 크게 오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JP모건도 이 AI 투자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다는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 ARKK 바로 아크인베스트입니다. 이거는 이걸로 보죠. ARKK. 자, 우리 돈나무 누나는 굉장히 유명하죠. 돈나무 누나는 굉장히 유명한데 어제 ARKK가 한 2.7%인가 떨어졌어요. 캐시우드는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기로 유명한데 엔비디아를 놓치신 거죠. 엔비디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ARKK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2.7%. 엔비디아를 안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살짝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 성장주 투자의 대가가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AI는 놓치셨고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AI가 아니어도 잘 가는 기업들이 있다. 자, 첫 번째 이 기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프뷰티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클린 뷰티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겠는 그 마녀공장 같은 겁니다. 오늘 공모주청약 끝났죠? 그 마녀공장 같은 컨셉의 화장품을 클린뷰티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용기에서부터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까지 모든 것을 친환경으로 혹은 몸에 좋은 것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기업을 우리는 클린뷰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마녀공장에 있다면 미국에는 엘프가 있습니다. ELF. 그래서 이 기업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클린뷰티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클린뷰티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랄프로렌은 뭐 계속 좋았던 건 아닌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고 좀 괜찮았었거든요. 랄프로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일단 중국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중국 매출이 한 30%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전역 매출도 한 13% 느는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을 랄프로렌이 가져가게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던 것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모빌아이. 모빌아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게 모빌아이가 뭐 AI 관련주로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묶을 수 있는지. 어쨌든 웰스파고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동차 업체들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모빌아이는 완전 자율주행 그 시스템과 솔루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빌아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모빌아이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도 한 1.6%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선남님, 제가 몇 가지 종목 정리해봤는데 한번 나머지 봐주실까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AI 주식들 혹은 엔비디아 수혜주들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뭐 TSMC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서플라이를 대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라클은 오늘도 장외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주식들을 봤을 때 오늘 유가가 조금 상승한 점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유가 섹터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빌아이 쪽 좀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와 양강 경제 체제 뭐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갑작스럽게 뭐 이번에 뭐 우버 쪽에서도 이제 여러모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쪽 섹터로도 또 관심이 쏠릴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초반 분위기 저희 유선남과 함께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소화해 봤습니다. 자, 유선남님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오늘 미국 시장까지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테슬라가 오늘 잘 가고 있네요. 테슬라 주주분들도 축하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번 주말에 속초 놀러 갔다 올게요. 주말마다 엄청 돌아다니죠. 지난번엔 캠핑, 이번 주말에는 속초 다녀오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잘 보내시고, 맞다.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에 저희 쉽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우리나라가 이제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방송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잊지 마시고 월요일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그걸 또 그렇게 지금 바로 체크를 하셔서 월요일 휴무인데 해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잘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화요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